브렌트포드는 맞전적에서 본머스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승점은 본머스가 조금 앞서고 있어 맞배당으로 팔립니다. 본머스는 최근이 너무 좋습니다. 아스널을 잡고 빌라와 비겼으며 맨시티까지 잡아버렸습니다. 그에 반해 브렌트포드는 컵대회에서 이브리그 셰필드 웬즈데이와도 비겼습니다. 물론 승부차기에서 승리해 다음 라운드에 진출은 하지만요. 브렌트포드가 본머스에 패한 적은 없으나 2번의 무승부가 있고 본머스의 최근 모습이 너무 좋아 홈팀의 무패 더블픽으로 가져갑니다. 얘네는 무승부가 꽤나 많습니다. 승점은 원정팀 풀럼이 2배나 많이 쌓았는데 맞배당이긴 하나 크리스탈이 근소한 정배입니다. 크리스탈은 토트넘을 잡고 컵대회에서는 빌라까지 잡았으며 풀럼은 뉴캐슬을 잡고 이번 시즌 너무 잘 나가는 노팅엄까지 잡았습니다. 맞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많았던 것처럼 둘 다 한 방이 있다는 것까지 비슷한 모습이네요. 무승부를 기본으로 가져가며 승패 중 하나를 더해야 하는데 이번 시즌은 풀럼이 승점에서 크리스털을 많이 앞서기에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가 좋아 보입니다. 맞전적은 무승부가 없이 대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웨스트햄의 승리가 한 번 더 많은데 이번에 홈이기도 해서 딱 그만큼의 정배가 주어졌네요. 두 팀 다 풀럼을 상대로는 무승부 경기를 했고 웨스트햄의 잘한 경기는 맨유를 잡은 것이며 에버턴의 잘한 경기는 뉴캐슬과 무승부 경기를 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양팀 모두 패배를 했는데 웨스트햄은 노팅엄전 전반 추가 시간 알바레즈의 퇴장이 있었다는 것과 노팅엄이 예전에 두드려 맞던 노팅엄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같은 패배라도 사우샘프에 패한 에버턴보다는 좋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두 팀 간 무승부가 없었던 만큼 홈팀 승리 하나만 가져가 봅니다. 무승부 3번으로 승점이 3점. 울브스 진짜 심각하네요. 사우샘프보다도 승점이 적습니다. 하지만 맞전적은 무승부 없이 승리만 기록했기에 1.9배의 정배가 주어졌습니다. 사우샘프는 컵대회에서 승리하고 에버턴을 잡으며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굉장히 늦은 첫 승인데 울브스는 그 첫 승도 아직 못했네요. 연이어 패배만 하던 팀들인데 최근의 2경기는 나름 괜찮은 모습입니다. 울브스는 항상 잡아오던 사우샘프를 홈에서 만났기에 첫 승의 기대치가 높겠지만 그 잡아오던 때의 전력과 지금의 전력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맞전적에서 무승부가 없었으나 울브스는 최근 2번을 무승부 경기를 했기에 승부 2개면 무난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잡아오던 놈을 홈에서 상대하는데 또 비긴다면 진짜 첫 승이 너무 늦어집니다. 무승부도 보이지만 저는 홈팀 승리 가져가 봅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맨시티 경기네요. 그래도 감자는 맛이 있는 음식이라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습니다. 브라이턴은 토트넘과 뉴캐슬을 연달아 잡고 울브스를 만나며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울브스를 충분히 잡을 전력임에도 홈에서 비기면서 연이어 리버풀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맨시티는 사우샘프를 만나 힘겹게 1점차 승리를 한 게 아문의 시작이었죠. 컵대회, 리그전, 챔스전까지 연이어 3연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토트넘전은 애초에 감독이 힘 빼고 나올 걸 암시했고 챔스전 스포시피는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팀이었다는 거죠. 즉, 리그전 패배는 본머스에 패한 경기 하나이며 이제 컵대회 탈락으로 리그와 챔스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브라이턴의 전적을 가만히 보면 예측이 힘든 결과를 종종 보여주는데 울브스전부터는 예측 가능한 범위의 기록이었습니다. 갈매기가 감자를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맨시티의 득점력이 최근 평균 이하를 보이고 있어 무승부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홈팀 패배를 기본으로 무승부를 더하느냐 마느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이 압도적인 정배를 받았습니다. 의외인 건 맞전적에서는 알라베스가 밀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비아레알이 승리해야만 최근 맞전적이 대등해지네요. 최근 10번의 경기를 보면 비아레알의 무득점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전 한 경기였습니다. 나머지는
최근까지 모두 득점이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원정팀 알라베스는 헤타페, 바르샤, 라요전에서 무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 외의 경기에서도 평균 득점력은 비아레알에 밀립니다. 맞전적에서 챙긴 비아전 2번의 승리는 홈이었고 원정으론 무승부가 있었던 만큼 희박하게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최근 5경기를 살펴보면 득점력에서 확연하게 비아레알에 밀리고 있어 홈팀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승점은 지로나가 더 많이 쌓았으나 맞전적에선 헤타페가 근소한 우세를 보이네요. 헤타페와 지로나는 9월에 같은 수의 경기를 치렀으나 10월엔 지로나가 챔스전으로 인해 2번 더 경기를 치렀고 바로 6일에도 원정까지 가서 작살나는 피곤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맞전적에서도 헤타페가 홈이었을 땐 절대 승리를 했던 것처럼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지쳐있는 지로나가 뜬금없이 승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베티스가 정배를 받았으나 맞전적은 셀타비고가 압도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셀타비고의 원정은 그리 좋지 못하네요. 홈팀 베티스는 컨퍼런스 리그를 포함해 최근 4번의 경기에 패배가 없으며 마드리드를 잡는 멋진 모습도 보였네요. 양팀의 최근 10경기를 딱 들여다보면 셀타비고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번 중 반수인 5번이 원정이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원정이긴 하지만 10월에만 2번의 경기를 더 치른 베티스이며 8일에 컨퍼런스 경기를 또 치러야 하는 베티스입니다. 원정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셀타비고지만 맞전적에서 월등히 앞서는 만큼 1.9배의 정배는 부러질 수 있고 양팀 최근 득점력이 저조해 패배의 이변보다는 무승부가 좋은 선택일 것 같아 무승부 하나만 가져갑니다. 노팅엄이 3위에 있네요. 노팅엄 앞에는 리버풀과 맨시티밖에 없습니다. 맞전적의 열세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노팅엄 8월 경기를 보면 컵대회에서 뉴캐슬과 이미 붙었습니다. 1대1 무승부 경기를 했으나 승부차기에 패하며 이후 리그 경기만 했죠. 뉴캐슬은 노팅엄을 잡았기에 아직까지도 컵대회를 치르고 있어 2달 동안 노팅엄보다 3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뉴캐슬은 간당간당하게 승리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리그전엔 첼시에 패했으나 컵대회에선 잡았고 연이어 아스널까지 잡았습니다. 노팅엄의 맞전적이 많이 앞서나 노팅엄의 10번의 경기가 보여주듯 그 상승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컵대회 첼시 잡고 아스널을 격파한 뉴캐슬과 상승세의 노팅엄이네요. 홈팀 승리와 무승부 가져갑니다. 보시다시피 체력적으로는 입스위치가 너무 많이 좋습니다. 8일에 유로파리그 원정을 다녀와야 하는 토트넘이지만 홈에서의 모습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모습이고 비슷한 전력의 팀이라야 체력이 어쩌니 저쩌니 할 수 있겠죠. 입스위치가 에스턴빌라, 브라이턴과 비긴 적도 있으나 홈에서의 토트넘과 비기는 모습은 아예 그려지지 않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마드리드가 2점대가 넘어가는 정배를 받았습니다. 맞전적은 무승부 없이 마드리드가 한 번 더 승리한 기록이 보입니다. 가장 최근의 2경기는 한 점 차였다는 건 기억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마드리드도 마요르카처럼 3번의 패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2번은 챔스전입니다. 리그에서는 베티스에 패한 게 유일한 1패입니다. 맞전적에서 마요르카가 많이 밀리지 않고 체력적인 측면은 여유로우나 가장 최근 맞전적은 2번의 패배였고 그 패배는 1점 차였습니다. 마드리드의 최근 득점력과 경기력을 더해보면 1점 차는 극복할 수 있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마요르카의 승리가 상당히 땡기기는 하지만 평균 득점력이 한 골이 안 되고 잘 넣어야 2골을 뽑아내는 정도이기에 무승부가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승점이 똑같습니다. 지난 시즌은 아스널이 완전히 압도했으나 첼시는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아스널은 챔스전 원정을 다녀와야 하고 첼시는 컨퍼런스를 홈에서 치르는 정도가 다르네요. 맨유는 지금 13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리버풀, 맨시티, 첼시, 맨유,
아스널이 서로 만날 땐 경기 기록이나 흐름, 부상자 등으로 하는 분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 어느 팀이 조금 더 잘하고 어느 팀에서 실수가 나오느냐죠. 좋아하는 팀에 베팅하시거나 잘 찍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아스널이 조금 더 낫기는 하나 저는 첼시를 더 좋아하기에 홈팀 승리에 걸어보겠습니다. 오래전이긴 하나 얘네는 맞전적이 완전 대등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 평균 득실률도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배당도 맛배당으로 팔리네요. 전체 그림은 세비야가 많이 좋아 보이나 홈에서의 한 점차 승리가 3번이네요. 레가네스는 무득점 경기가 세비야보다 많고 승점에서도 조금 밀리지만 가장 최근의 2경기는 셀타비고에 압승을 하고 지로나 전에서도 패하기는 했으나 3골이나 뽑아냈습니다. 승무패 다 가능한 경기로 보여지나 저는 최근 득점력 올라온 홈팀 레가네스의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전체 그림만 딱 봐도 바야돌리가 빌바오랑 어떻게 해볼 팀은 아닌데 말입니다. 셀타비고를 기준으로는 홈과 원정이 다르긴 하나 바야돌리는 셀타비고에 3대1로 패했고 빌바오는 셀타비고를 3대1로 잡았습니다. 8일에 유로파 원정을 다녀와야 하는 빌바오지만 바야돌리를 상대로 승리를 하는 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빌바오의 경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득점력이 좋다고 할 수 없으며 1득점에 그친 경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승부의 이변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홈팀의 무승부와 패배를 권해드리고 싶고 저는 무승부만 가져가겠습니다. 베이스로 만든 사조합입니다. 가져가는 그림이 보기 흔한 그림이 아니네요. 홈팀 패배가 달랑 2개밖에 없으며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변으로 보는 경기도 승패가 아닌 무승부로 4개의 경기를 가져가고요.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인데 패배를 늘린다면 역시 이변으로 보는 무승부 경기 중 8, 11, 14경기를 패배로 옮기면 보기에는 좋은 그림이 될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라며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